지난해 말 정상화 사업에 착수한 세종보 시설 개선이 올해 상반기 중 완료되면 세종시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어떤 사업들이 검토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아산시의회가 시민의 알 권리와 소통을 위해 도입한 영상회의록을 제때 볼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누리집을 확인한 결과 수개월 전 진행된 상임위원회 영상회의록도 아직까지 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김미화 천안시의원이 총선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보궐선거를 유발한 민주당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금강 세종보 복구를 위한 정상화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최민호 세종시장의 핵심 공약 사업이기도 한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역시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세종시도 새해 업무 보고에서 세종보 가동을 전제로 올해부터 수변 공간 조성을 본격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 정상화 사업에 들어간 세종보, 환경부 계획대로 올해 상반기 안에 사업이 마무리되면 세종보 가동을 통해 담수가 이뤄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세종시가 구상 중인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도 한층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당장 세종시는 수문 복구 작업과 동시에 강물 흐름에 지장을 주는 수목 제거 작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수초나 나무들을 제거를 해줘야 나중에 4대강이 가동이 됐을 때도 진수 공간을 활용할 때 물놀이를 한다든가 할 때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수변 공간은 시민 여가 공간으로 바뀝니다. 지역 맞춤형 통합 하천 사업의 일환으로 자연마당과 생태공원, 명품 수변길 조성 등이 추진됩니다. 특히 이응다리 주변 선착장 두 곳에서 수상 레저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현재 수륙 양용차나 소형 보트 등의 도입이 검토 중인 가운데 연내 테스트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상용화한다는 목표입니다. 보트를 탄다든지 시민들께서 그냥 가볍게 그리고 어떤 위험성이 없이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시설들 우선적으로 이제 도입을 하려고 하는 취지인 거고요. 세종시는 지난해 마무리된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기본구상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해부터 마스터 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민자 유치에도 본격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시의회는 모든 의정 활동을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생중계와 함께 녹화된 영상과 회의록을 누리집에 제공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의회 누리집에 들어가 보니 수개월 전 진행된 상임위원회 영상회의록도 아직까지 볼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시민의 알 권리와 소통을 위해 모든 의정활동 생중계를 시작한 아산시 의회. 생중계 이후에도 녹화된 영상과 회의록을 함께 볼 수 있는 영상회의록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지난달 열린 임시회 상임위원회 영상회의록을 눌렀더니 영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회의록도 없습니다. 특히 의회 운영위원회 영상회의록의 경우 지난해 8월 30일 이후부터 볼 수 없습니다. 다른 상임위 영상도 마찬가지. 일부는 영상만 나오고 회의록이 없는가 하면 회의록은 있는데 영상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녹화된 영상과 회의록은 회의 종료 2, 3일 안에 확인할 수 있다고 홍보한 것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이에 대해 아산시 의회는 최근 누리집 개편으로 인해 관련 회의록 등이 누락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관리 소홀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달 말 누리집이 개편되면 정상화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개월 전 영상과 회의록을 볼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조치나 안내 등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관리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지난해 입지가 최종 확정된 세종시 쓰레기 소각장, 일명 친환경 종합타운 건립이 본격 추진됩니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은 올해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생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기반을 마련하고 자원순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타당성 조사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입지 지역에 대한 토지 보상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한편 친환경 종합타운은 전동면 송성리 일원에 하루 생활쓰레기 400톤과 음식물 쓰레기 8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설치되며 2027년 착공에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천안시 의원이 총선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천안에선 공석이 된 시의원 한석을 채우기 위한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는데요. 보궐선거를 유발한 민주당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2년 지방선거를 통해 천안시의회에 입성한 민주당 김미아 의원. 초선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불과 1년 6개월 만에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오는 4월 10일에 치러지는 22대 총선 천안을 선거구에 출마하기 위해서입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의원으로서의 한계를 절감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경험했던 지식들을 천안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지역사회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시민과 약속한 4년 임기를 채우지 못한 데다 막대한 보궐선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사퇴하고 출마를 한다는 그 용기나 아니면 그런 자신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으로서 조금 부럽기도 하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시의원으로서 그 4년의 임기를 시민들과의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시민과의 약속을 좀 깬 부분에서 김 의원의 중도 사퇴를 만류해온 민주당은 이번 시의원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을 방침입니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잘못으로 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당원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발생시킨 보궐선거 지역에 대해서는 공천을 안 한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만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보궐선거 발생이 되잖아요. 예, 이것도 그 원칙을 적용할 그 원칙을 적용시켜야죠. 14대 13으로 국민의힘이 한 석 더 많았던 천안시의 의석수는 김 의원이 사퇴하면서 2석 차이로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의 무공천 방침으로 최대 3석까지 벌어진다면 의회는 물론 국민의힘인 박상돈 시장의 시정 운영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국민의힘 천안을 선거구 이정만 예비후보가 중앙당의 전략공천 움직임에 대해 맹비난했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최근 국민의힘이 개최한 정황근 전 농림부 장관의 입당식과 관련해 공정하게 경선을 관리해야 할 주체인 중앙당이 경쟁 상대가 있는 특정 후보에 대해 모양새를 만들어주는 것은 불공정 행위라며 중앙당의 일방적 내리꽂기는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해도 정당 민주주의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4년 전 미래통합당 시절에도 선거일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자신이 출마하려던 선거구에 다른 사람을 전략 공천했지만 결과는 천안 3석 모두 패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파트 분양을 계획 중이라면 자치단체마다 새해 초에 발표하는 주택 공급 계획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올해 세종시에서는 10,000가구가 넘는 주택이 신규 공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 올해 세종시에 주목할 만한 부동산 정책 소식을 김우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먼저 관심을 끄는 건 올해 예정된 주택 공급 규모입니다. 전체 1,877가구가 공급될 예정인데 연초 발표하는 계획 물량으론 6년 만에 10,000가구를 넘었습니다. 지역별론 동지역의 2,643가구, 읍면지역의 8,234가구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읍면지역 공급량이 더 많습니다. 연기면과 조치원읍 등에서 모두 4,000가구가 넘는 임대주택이 대거 분양될 예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들 대부분의 물량이 지난해 예정됐다 연기된 사업으로 올해 역시 하반기 분양을 예고하고 있지만 부동산 경기 불황 등의 여파로 실제 성사될지 미지수입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에서 지정고시한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도 본격 추진됩니다. 지난 2021년 정부는 이사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동지역과 읍면 지역에 각각 13,000가구씩 모두 26,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중 읍면 지역의 경우 조치원읍 신흥리와 연서면 월아리 일원에 7,000여 가구, 연기면 보통리 일원에 5,0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으로 올해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 신청을 거쳐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국토부에서 지정 고시한 세종조치원 연기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을 통해 신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 건립도 추진됩니다. 일명 세종형 반값 1인 가구 임대주택으로 전체 300세대 규모입니다. 임대주택이 들어서는 곳은 대학 부지가 있는 이곳 사생활권 지편동 일원으로 한 가구당 26에서 33제곱미터 규모의 1인 가구형 도시형 생활주택이 될 전망입니다. 세종시는 행복청과 협의해 토지 공급 지침을 개정하고 올 하반기 중 부지를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도심에 있는 공공청사들의 주차 공간 부족 문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천안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청에 볼 일이 없는데도 온종일 주차장을 차지하는 일부 운전자들 탓에 민원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결국 시가 유료화 전환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손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시청 부설 주차장입니다. 동시에 300대를 넘게 수용할 수 있지만 차례의 대기가 쉽지 않습니다. 민원을 보기 위해 시청을 찾은 시민들은 빈자리를 찾아 주차장을 빙빙 돌기 일쑤입니다. 평균적으로 제가 한 3-4바퀴는 기본으로 도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많이 불편하긴 해요. 뭐 한 30분 내외긴 한데 근데 너무 불편해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기는 해요. 이에 따라 천안시가 내놓은 해법은 청사 주차장 유료화입니다. 대상은 청사 부지에 설치된 지상 241명과 지하 103면, 장애인 13면 등 총 344면입니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유료화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39%는 주차장 이용에 불만족스럽다고 답했고 대다수는 주차 면수 부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천안시는 유료화를 통해 장기 주차 등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논의되고 있는 요금은 30분에 500원, 다만 2시간은 무료 주차가 가능합니다. 청사 출입 목적과 관계없는 예를 들어 장기 주차 같은 경우도 발생을 하고 청사하고 상관없이 주변을 이용하기 위해서 주차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통제가 필요한데 이게 유료화가 아니면은 통제가 어렵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유료화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천안시에는 오는 3월 청사 주차장 유료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시는 조례안이 통과되는 대로 주차 정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올 하반기부터 유료화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의 대표적인 명소인 은행나무길과 신정호에서 운영되던 공영자전거 대여소의 운영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올해부터 대여소가 민간 위탁에서 시설관리공단 위탁으로 변경될 예정이었는데 타당성 용역에서 경제성 분석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시회가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은행나무길 공영자전거 대여소입니다. 대여소 일부가 천막으로 가려졌습니다. 티켓 부스는 물론 안내판 곳곳에는 운영 중단을 알리는 안내가 붙었습니다. 인근 신정호 대여소도 사정은 마찬가지. 입구는 굳게 닫혔고 대여소 전체에 차광막이 쳐졌습니다. 올해 공공자전거 대여소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1월 1일부로 신정호와 은행나무길 대여소의 운영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시는 지난해 대여소를 공단 위탁하기 위해 타당성 용역을 진행했고 공공성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올해부터 자전거 대여소를 민간 위탁에서 시설관리공단 위탁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용역에서 경제성 분석 등 일부 문제점이 발생했고 의회는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며 2억 2,700만 원 예산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때문에 대여소 리모델링은커녕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 자체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시는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공단 위탁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올해 상반기에 열릴 예정인 추경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해 빠르게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추경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데다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이관 등 절차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영자전거 대여소 운영 재개는 아무리 빨라도 4월 이후가 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 수십면에 있는 한명회 묘역과 각원사에 있는 묘법 연화경이 충남도 문화재로 새로 지정됐습니다. 기존에는 종중과 사찰에서만 관리를 해왔는데 앞으로는 보수 정비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어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송용환 기자입니다. 조선 정기 삼정승을 두루 거친 대표적인 문신, 한명회의 묘역입니다. 한명회와 부인 여흥민 씨의 묘가 앞뒤로 나란히 조성돼 있습니다. 속조물의 조각과 축조 방법을 고려했을 때 15세기에서 16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보존 상태도 양호합니다. 천안 한명회 묘역과 각원사가 소장 중인 묘법 연화경이 충남도 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묘법 연화경은 세조비인 정의왕후가 세조와 예종의 명복을 빌기 위해 만든 목판본 계열로 1569년 판각의 간행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각원사 주지인 대원 스님이 은사에게 받은 것으로 전체 7건이 온전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못 썼으니까 대단히 중요하고 또 이 지역에서 불교적인 그런 첫째 이제 경이 이제 문화재로 됐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전 앞으로 아주 참 소중히 간직할 우리 불교 문화고 우리 대한민국 어떤 그런 문화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문화재로 지정됨에 따라 보수 정비나 보존 처리 등 관리에 필요한 예산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도지적 문화재 지정을 계기로 해서 문화재보호법 법적 테두리 안에 들어가게 돼서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와 천안시에서는 앞으로 보존 관리를 더욱더 신경을 쓸 거고요. 이로써 천안에 있는 도지정 문화재는 27건에서 29건으로 늘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2024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이 마무리됐습니다. 각 대학마다 경쟁률을 발표했는데요. 대학 특구라고 불리는 천안과 아산에선 5곳이 오르고 4곳이 떨어져 지난해와 비슷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과 아산 지역 4년제 대학 9곳 가운데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건 순천향대입니다. 613명 모집에 4,741명이 지원해 7.69대 1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9.77대 1보단 떨어졌지만 재학생 10,000명 이상 전국 3위, 대전, 세종, 충남권에서는 1위를 차지했습니다. 7.17대 1을 기록한 호서대는 지난해 4.61대 1에서 대폭 상승했습니다. 백석대는 6.69대 1에서 7.63대 1로, 상명대 천안 캠퍼스는 4.82대 1에서 5.23대 1로 올랐습니다. 단국대 천안 캠퍼스는 5.71대 1, 한국기술교육대는 4.7대 1로 지난해와 비슷했습니다. 남서울대는 지난해 6.34대 1에서 4.72대 1로 떨어졌고 나사렛대와 선문대는 각각 2.74대 1과 2.08대 1에 그쳤습니다. 이번 정시 모집에서 지난해보다 경쟁률이 오른 곳은 5곳, 4곳은 떨어졌습니다. 가파른 학력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상황에서 나름대로 선방했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갈수록 낮아지는 등록률을 감안하면 정원 채우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가 제2기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 위원을 모집합니다. 이번 모집은 제1기 참여자치위원회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한 기획조정과 체육, 환경녹지, 항만수산 등 모두 10개 분과에서 진행되며 문화관광분과와 교육분과는 제외됩니다. 신청 대상은 만 18세 이상 아산 시민이며 오는 25일까지 아산시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참여자치위원들은 시정 주요 정책의 수립과 집행, 평가 과정에 참여하고
자문과 제안을 통해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63회 성웅 이순신 축제가 오는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닷새간 열립니다. 축제 일정을 확정한 아산시 축제위원회는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과 시민 체험 프로그램이 어우러진 축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한편 지난해 군악의장 페스티벌과 함께 이순신 장군 출정 행렬과 백예종군길 걷기 대회 등 이순신 정체성에 집중해 축제를 새롭게 재편한 시는 올해에도 이순신에 집중한 축제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충남기능경기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포털 사이트 마이스터넷을 통해 기능경기대회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 대회는 4월 1일부터 5일까지 천안과 아산, 서산 등에 분산 개최됩니다. 충남대회 입상자는 오는 8월 경북에서 열리는 전국 기능경기대회에 도 대표로 참가하게 되고 해당 직종 기능사 시험이 면제됩니다. 천안시 농업기술센터는 다음 달 2일까지 천안 도시농부학교 8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교육은 3월 14일부터 11월 21일까지 진행되며 모집 인원은 100명입니다. 교육생은 1년 동안 텃밭 만들기부터 수확까지 농산물 재배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올해부터 천안 지역 난임 부부는 소득과 관계없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시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확대하기로 하고 기존의 소득 기준을 없앴습니다. 지원 내용은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시술비 중 일부 또는 배아동열비 등 비급여 3종입니다. 시술 종류와 나이 기준에 따라 20만 원에서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천안시 농업기술센터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을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합니다. 시는 농업인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용 굴삭기 등 86종 705대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해에만 모두 4,781농가가 절감 혜택을 받았습니다. 아산시 농업기술센터도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전화 또는 방문 예약 후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계를 감면된 임대료로 임차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아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농업용 굴착기 등 90종 570대의 농업기계를 운영 중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